국민의 안전한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 아이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불안전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매몰돼가 국민이 언제까지 나라와 정치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겠노? 신경 끄란께 쓰급을 인형 먹고 사는 데나 신경 쓰란께 뭐 하려고 이런 데서 정치 얘기를 하냐고. 뭐?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머리 아픈께 정치 얘기 하들 말란께. 그 나라 정치 수준은 바로 국민의 수준이 돼. 국민 수준이 높아야 정치 수준이 높아진다 아이가. 주권자 국민이 정치제도 선거제도 똑바로 알아야 일꾼들 제대로 부릴 수 있는 거 아이가. 주권자? 참말로 환장허겁구만.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썩을 놈들을 뽑아 놓으면 저그들끼리 서로 헐뜯고 개판으로 싸움만 하니까 그러지. 그 무엇이냐?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뭔지 설명해 보시오. 크게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고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인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역사는 대부분은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독재자가 등장하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유린했습니다. 반대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 내란과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요. 그쪽과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아이가. 선진국 글로벌 OECD 38개 국가 중 미국, 한국, 칠레, 멕시코, 티리키, 콜롬비아가 대통령제다. 대통령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당 체제로 갈라져 있다 아이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17년간 시민을 무려 10만여 명을 고문하거나 학살했습니다. 멕시코는 무려 77년 동안 한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긴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티리키에는 2014년에 대통령제로 바뀌었는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전쟁의 해오리바람이 국민을 괴롭혔고 콜롬비아도 비슷한 유의 온갖 시련을 국민들이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진국 글로벌 OECD 38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대통령제인데요. 국민들은 참으로 힘들게 했네요. 그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건 어떤 제도예요? 프랑스는 3, 4공화국 때는 의회 중심의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드골부터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였는데 실상은 대통령제와 비슷합니다. 그랑께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도 대통령제와 비슷하군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양당 체제로 나눠져서 무섭게 싸우는군요. 선진국 글로벌 OECD에 가입하지 못한 후진국들 중에 대통령제인데 반복된 내란과 쿠데타로 국민 인권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국민들이 앙골라, 수단, 카메룬, 도미니카 공화국, 카자흐스탄, 브라질, 필리핀 등등 대통령제가 국민들 인권을 짓밟고 괴롭히는 형편없는 제도라는 게 여러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의원 내각제와 비례대표제 제도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랑께요. 대통령제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참으로 나쁜 정치 제도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 똑똑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여지까지 그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대요? 네 참말로 그걸 몰라서 묻는 게가. 기득권자들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아이가. 저거들 배부르고
권력 유지만 되면 장땡 아이가. 흠에 기득권자들은 다 그러지요. 쪼까 착하게 버렸네요. 그런데 선진국 클럽 OECD 38개 국가 중 프랑스 포함해서 7개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럼 의원 내각제는 몇 개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단가요? 선진국 클럽 OECD 38개 국가 중 30여 개 국가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도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등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국가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참말로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도인 것이 분명하네요.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대통령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려 있고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권력이 나눠져 있다 아이가.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 의지에 따라 인사권을 이용하여 진급과 승진을 미끼로 독재 정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여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300명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의원 300명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의원 내각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적이겠네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도 의원 내각제잖아요. 일본 정치를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안 간다니까요. 일본은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비례대표제와 혼합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55년 체제 이래 자민당 혼자서 여당으로 장기간 군림하고 있고 겉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지만 실상은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 국가와 다름없다고 일본 정치를 평가합니다. 자민당이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 국가라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 의회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도입하였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는 비슷하지만 선거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거제도가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자민당이 기업과 언론을 장악하여 야당의 성장을 방해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기득권이요? 자민당이 기업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했을 때 당시 일본 내에서 55년 체제라 불렸던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등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자민당을 야당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이용해 여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연립 정권은 무너지고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안분표,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일본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투표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강하고 만일 조작 및 왜곡이 시도될 경우 기성 정당에 유리하게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입니다. 자민당이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 국가인 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일본 언론 자유지수가 70인 이유가 있었네요. 의원 내각제는 선진국 클럽 OECD 38개 국가 중 30개의 국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등 선진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일본을 보니까 의원 내각제라도 선거 제도가 참으로 중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조금 혼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24개 국가 65%가 의원 내각제와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구성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등 이 나라들 공통점은 복지 국가입니다.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와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이가.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도도 최고로 높다 아이가. 2023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 OECD 38개 회원국들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란게요. 비례대표제는 수백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맞춰 세부적인 방법과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기본 개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 대한민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의원 내각제와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들의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면서도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크고 복지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 OECD 65%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최고의 선거 제도를 대한민국도 채택하여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되고 국민의 행복도가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복지국가로 거듭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홍근 TV입니다. 감사합니다.